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이 진인 조은산이라는 분이 필명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시무 7조 상소문이 아닌가 합니다. 청와대가 이 글을 게시판에서 감추었다가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다시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시무 10조와 관련된 내용 이정권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이 조은산 씨, 또 호도 있대요. 진인이라고 했어요. 진인. 예. 먼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는데 제가 A4 용지로 뽑아보니까 22장이 돼요. 대단하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주 상당히 필력이 있고 내공도 있는 분 같이 그렇게 느껴져. 읽어보셨죠? 예, 예.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 필력도 있고 또 예. 특히 그 과거의 왕조시대 그 역사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옛날에 뭐 상소문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읽어보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30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천에 사는 30대 아주 평범한 두 자녀를 키우는 가장이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작가 정도 무슨 시인이나 이런 정도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있다. 국민들을 자기가 항상 뭐 취임식 때도 이야기했고 한 대로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이제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 글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글이라도 공개를 못할 이유가 됐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슬쩍 감추었다는 이 자체가 보면 찔린 데가 있다는 이야기지. 예? 그러니까 내가 창피하니까 못 드러내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정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뭐 시무 7조라고 했는데 세금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명분과 실리의 문제라든가 헌법 가치를 지키라든가 개인에 대한 스스로를 일신하라든가 한 7가지 그 내용들을 보면 청와대라든가 집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뼈 때리는 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일리가 있다. 대처 그렇다. 이런 공감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내용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썼어요. 때로는 좀 과장이라든가 풍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요. 본래 풍자신데 여하튼 풍자를 하는 그런 풍자 자체가 좀 과장됩니다. 안 그러면 풍자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내로라 했던 친구들 참 근데 이 사람들은 창피를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창피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듣고 밤잠이 안 왔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이 모양이 됐냐.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그렇지. 평생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살아온 결과 지금에 와서 내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됐다. 정말 스스로가 통탄할 일이거든.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글쎄요. 그 주변에서 이게 맞는 말입니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있을까? 오히려 이게 어디 버릇없는 녀석이 말이 와가지고 대통령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런 무지랭이 같은 이런 글이나 쓰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백일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죠. 전에 그 기재부에 무슨 30대 사무관이 그 신재민이 했다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그러니까. 당신 수준에서 사무관 수준에서 어떻게 대부분 뜻을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 사람은 일반인이야. 네 수준에서 대통령을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죠. 장사미사 무지랭이들이 뭘 알겠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호도 진인이라고 했던데 먼지 같은 사람 본인이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과거 일용직 노동자로서 이렇게 현장에서 가서 일하면서 그 먼지, 매연 이런 걸 뒤집어 쓰면서 과연 내가 먼지 같은 인간분이 안 되는구나. 그러나 그 글 내용을 보면은 아주 식견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역사에 대한 어떤 통찰력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만이 오늘까지 아까 보니까 20만 6,265명이 지금 청원권에 동의를 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개 이제 어제 다시 재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몇만도 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안 될 때 이제 딱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같은 공감을 지금 얻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비공개 매력이 거기 있는 거. 청와대로서 볼 때 비공개 매력이 뭐 있냐? 네. 그 국민들 관심사에서 밀어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공개 딱 하니까 다시 공개하니까 왓짝 하루 만에 10만 명이 늘어버리더라는 거야. 네. 예. 이런 식이 되니까 이거 뭐 100만 금방 가겠어요. 그걸 말이지 공개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한 짓을 생각해야지. 남이 그걸 지적한다고 해서 지적하는 걸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기에 자기 말만 진인이 뭐 티끌 같은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일반 국민이 한테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 되는지 그렇게 정말로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 성찰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감추는 거는 알아가지고 슬쩍 감추고 그럼 청와대에서 그런 게시판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조은산 씨도 예. 원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지자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노사목 활동까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그 노 대통령의 탈권이라든가 특혜, 반칙, 특권 없애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표시를 했고 서민풍의 그런 대통령 그런 데에 대해서 아주 존경의 뜻을 가졌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도 상당히 지지 쪽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취임사 보고 이제 진짜 대자로 된 대통령이 들어서는 모양이다. 근데 그건 완전히 구두선이더구만요. 그렇지. 선은 몇 가지? 그 약속했는데 한 가지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키고 있어요.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번에 조국 흑서가 제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조국 흑서가 지금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네요. 아니, 조국 흑서 만드는데 500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데. 예, 조국 백서는 백서는 3억 들었다며. 예.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 말로 그 진보 사람들은 그 맥이 어디에 이어지냐면 옛날 프롤레타리아 맥이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항상 그걸 자랑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돈 씀씀이가 3억 규모고, 그 사람들이 공격해 많이 하는데 부르주아하고 개통, 이 사람들은 500만 원 가지고 단위가 그렇게 달라.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 거꾸로 된 거지. 근데 문 대통령도 말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제일 문제가 문제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야. 자유 이거 민주 인권 이렇게 이야기 이제 하면서 근데 사실 자유에 가장 큰 가치를 뒀잖아요. 근데 민주니 인권 자꾸 떠드는 사람 가만 놔두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인권 이러면서 인권 자유 평등 떠드는 사람들은 다 작사를 내라고 그랬어요. 인권 다 위선자들이. 그러니까 그 인권을 유난히 떠드는 인간들 말이지. 그 자기들 주변의 인권만을 위해서 다른 모든 인권은 다 갖다 밟아버리는 거지. 이게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에요. 정말 그런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읽어보고 왜 노무현과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지 거기에 대한 정말 숙고와 성찰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 조은산 씨가 추미애, 김현미, 노영민 이런 사람들을 파직하라고 그랬더만 조국에 대해서도 허황된 꿈을 꾸면서 국사를 말아먹은 인간 썩은 사람이다 이렇게 폄훼를 했고 이해찬 서울 지금 전도론을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해괴한 백성의 기세를 아주 기세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래갖고 해찬으로 이렇게 풍자를 토했어요. 근데 이런 게 나오면 아까 대통령도 안 읽어볼 거예요. 절대 안 읽어볼 거예요. 이런 거는 읽어볼 사람이 아니지. 근데 대신에 주변에 보고 야 그건 무슨 내용이야 이러면 얘들이 또 그걸 각색해서 또 보고 하겠죠. 그리고 한마디가 이건 읽어볼 필요도 없고 이건 가치도 없는 글입니다. 그러면 특히 저기 어디 지말마다나 어디 그냥 한 일개 백성이 말이죠. 어디 감히 폐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옛날 고풍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착각을 잘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대통령이 폐하 소리를 충분히 들어도 되지. 응? 할 정도로 자기 스스로 위상을 또 다시 생각하는 그런 빌미를 준 게 아닌가. 그게 걱정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풍자를 뭐 하긴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어떤 정치를 어떻게 하고 어떤 정신 자세를 해왔는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아래서 볼 때 그 전모를 볼 수가 있어요. 같이 권력 구조 안에 들어가서 보면 뭐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이해될 것 같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부터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정말 이런 그야말로 저작거리에서 살아가는 이런 한 일개 국민의 이야기를 진솔한 이야기를 그걸 통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뭐랄까 그 조언이라든가 이런 걸 여겨줘야 될 텐데 이거 안 하고 맨날 주변에서 조국이 같은 인간 추미애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 거기에만 충성맹세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이 모양이 됐는데 저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절대 안 바뀝니다. 끝날 때까지. 어쨌든 이 조은선 씨가 7가지 중에서도 세금 관련해서는 너무 가렴 주고 하고 있는 것을 아주 그냥 조목조목 이렇게 지적을 했고 네. 이성으로 통치를 해야 하는데 감성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애가 탁현민이 뭐 그런 것을 떠나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조 그래서 4대강 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54조나 되는 유령 일자리 자금을 어디로 가버냐 흔적도 없어졌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특히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해야 하는데 반일을 하다가 지금 일본 기업들도 국내에 진출했던 기업들 떠나고 다 일본에 관련된 무역이라든가 이렇게 막히면서 거기에서 일하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실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실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 그 능력을 키워가지고, 예? 그 다음에 기업들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그게 중요한데, 54조가 아니라 540조 들더라도, 그때그때 입에만 넣어주는 거, 그거 하나 먹고 나면 그 다음 끝이야 또. 그 다음 또 입에 또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정부가 이제 모든 결국은 정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큰 정부가 돼가지고 정부가 공급의 책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 전부 결국은 정부가 장악하게 되고, 예? 그게 중앙 통제 경제지. 그런 식으로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그러니까 민간 주도의 이런 자유시장 경제 체제 싫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인간의 이 조은선 씨도 지적했지만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예. 있잖아요. 잘 살려고 하는 거. 작은 집이면 큰 집에서 살려고 그 기본적인 욕구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에서 그걸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은선 씨도 이야기하는 그거지. 자기들 다른 사람들 그 인기 얻으려고 그 감성의 정치를 하는 거지. 해가지고 정말 나라 이 기틀을 무너뜨리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항상 표피적인 그런 짓만 계속 해가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국민들이 계속 그대로 고통스럽고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앞으로요 54조가 아니라 얼마 더 들지 모르죠. 근데 줄 때 그때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전부 저도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시장 몇 번 갔다 오니까 없어지더라고. 뭐 야채 사고 뭐 사고 하니까 그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지금 정부가 또 돈 안 주는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관이 그러니까. 지금 다 비었잖아요. 10만 원 주고는 100만 원 받아내는 거예요, 국민한테. 세금은 폭탄을 때려가지고 예. 오히려 더 많이 뜯어내버리니까. 예. 그리고 더 이제 우리나라에 더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도 지적했지만 세금을 안 내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 큰 소리 치는 거야. 세금 안 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노는 사람들이 고기 뜯어먹는 그런 사회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요. 예. 차별 대우를 받고. 돈을 버는 사람 맨날 공격해야 되면서 나쁜 사람으로 공격해도 악당으로 공격해야 되면서 그 사람들 돈을 뜯어가지고 일 안 하고 게으르거나 아니면 뭐 그래가지고 여하튼 국가에 세금 내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고. 그래야 표가 되니까. 예. 그게 훨씬 많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돈 뜯는 거지 뭐 다 뜯는 거 아니죠. 10만 원 주고 100만 원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받는 거야. 이러지만 그 사람들의 사회적으로 뭐 기업을 키우고 이렇게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이렇게 할 자금을 다 뺏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국민 각자에서 돈 100만 원씩 뺏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이 짓들을 하고 있다고. 나라를 지금 망치는 것으로 간다는 게 조은산 씨 지적이고, 또 하나는 헌법같이 이거 나라가 네 거냐, 이게 지금 시위장에서 나오고 있는 구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은산 씨도 나라가 대통령의 것이 아니지, 여기서는 뭐 폐하라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것이 아니듯이 헌법도 대통령 것 아니다. 왜 헌법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느냐, 그런 얘기고. 또 하나 가장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사람보다 다 폐하부터 일신하라, 대통령부터 일신하라, 예. 자기 스스로부터 바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은, 백성은 적이 아니다. 백성을 적으로 삼는 것은 이념의 잔재라든가 과거 유령, 그리고 간신들이한테 혼이 빼앗겨서 적과 아군도 구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당신부터 스스로 깨달아라, 뭐 이렇게 아주 일침을 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란 말이죠. 예, 국민을 내 편으로 해야 되거든. 그 국민 중에는 물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을 내 편으로 해서 국민을 위해서 통치를 해나가는 것이 이게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 아닙니까? 근데 문 대통령을 보면 우리 그룹, 우리 편, 그 다음에 그 사람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내 주변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장 나한테 달가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나한테 가장 충성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지금 모여서 통치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 같은 거는 소용이 없어. 왜? 그 주변에 이제 법 아는 사람도 많아. 이 사람이 자기가 변호사니까 그런 모양이야. 법률가니까 법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헌법도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대통령한테 설명을 해주고 국민한테 설명을 하거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지금 공수처 같은 거 만들 때 헌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없지만 그냥 만드는 거야. 만들고 이거 헌법 정신에 따른 거라는 거야. 이게 헌법 정신에 따른 거야. 헌법 규정에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 법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장난치니까 국민들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는 정권. 그렇게 특히 이제 반대 진영에 대해서는 자기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찍지 않았던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해서 100% 대통령이 되겠다 했는데 100%는 카니와 이제는 청와대 사람들, 문바들, 또 캠프 사람들 대통령이에요. 특정 정당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유난히 그렇게 달가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 정말 진실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간 사람은 그렇게 자기 단말을 아주 입에 단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귀에 단말을. 그런데 유난히 문재인 대통령 요즘도 연설하는 거 보면 그렇게 꾸밈이 많아. 그 다음에 교원 영색이라고 하잖아요. 예.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은 교원 영색하는 사람 치고 군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 4.3 기념이나 이제 뭐 이런 거 기념식 때 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그 백일장 하는 것 같아. 백일장 가가지고 백일장 뭐 작품 내놓은 것 같아. 그게 말을 잘 교묘하게 꾸미고 예. 몸, 얼굴을 또 표정 같은 걸 이미지 정치를 잘하잖아. 그러니까 공자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교원영색 선인이라고 해서 말 고리가 꾸미는 인간 중에 제대로 된 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한 사람이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교활하잖아요. 지금 정권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분들도 좀 정신 차려야죠. 언제까지 자기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고 말 겁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진인 조은산 씨가 쓴 시무 7조 이게 다시 올라와 있으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A4 용지로 22장이나 됩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이 내용을 다 압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 다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청원 게시판에 들어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청자나 국민들이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읽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읽을 까닭도 또 읽을 생각도 없겠지만 설사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우의독경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 뻔할 것 같아서 여전히 참 답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